공사함수 7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는 말은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째로 다 암기하셔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그냥 암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무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함수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게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함수의 종류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조금 하다 말았죠?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영상 강의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내일 영상 강의 숙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다 끝내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루 전날에 교재를 꼭 신청을 해주셔야지 다음날 만들 수 있어요. 당일날 주문이 들어간 교재는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함수 들어가도록 하죠.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라고 얘기했죠. 그래,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얘처럼 출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함수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야, 너무 출발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이 녀석을 각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에 대해 생각해보자. 동시 도착 금지인 함수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공역 y 위로 전부 도착한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위로의 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했죠. 자, 위로의 함수는 정식 명칭이지만 고등수학에서는 이 용어가 언급이 되지를 않아요. 대신 고등수학은 이 위로의 함수의 특징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위로의 함수는 이 공역 위로 전부 도착된 함수지. 맞아요? 그 얘기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이런 말 나오면 무슨 생각해야 돼? 들으면서 위로의 함수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위로의 함수지만 안타깝게도 고등수학에서는 얘 치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얘는 공역이라고 얘기했죠? 이처럼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라는 특징으로 위로의 함수는 언급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도착 금지시킨 함수 우리 뭐라고 부릅니다?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얘가 왜 1대1 함수인지 선생님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역에 A, B, C라는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고요. 공역에 1, 2, 3, 4, 5라는 5개의 원소가 있었어. 그런데 얘는 동시 도착되면 안 되니까 우선 A에게 먼저, 선생님은 요걸 보면 항상 뭐가 떠오르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20살쯤에 와, 나 저 프로그램 한번 나가고 싶어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이 뭐 사랑의 짝대기, 사랑의 스튜디오? 뭐 이런 거였는데 여자 4명, 남자 4명 나와가지고 이제 막 서로 소개하다가 한번 짝대기 날려봅시다 이러면 이렇게 막 짝대기 쫙 날려가지고 와, 둘이 같이 짝대기 날렸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가끔은 엄청 이쁜 여자 있으면 남자 5명이 한 여자한테 짝대기 다 날려서 얘네들이 이제 오징어 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걸 보면 X, 왠지 여자가 떠오르는 거야. Y, 남자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함수는 항상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의 짝대기를 날리는 건데 보자. 우선 A라는 여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면 A라는 여자가 택할 수 있는 남자는 원래 몇 명? 5명이겠지. 이 중에 얘가 3번 이렇게 택했어. 근데 1대1 함수를 만들려면 동시 도착되면 안 되니까 이제 B가 택할 수 있는 남자는 몇 명으로 줄어들어? 4명 중에 하나로 줄어들지요. 그리고 이제 C가 택할 수 있는 남자는 3명으로 줄어들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택했어. 우리는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왜 1대1이냐면 요거 봐. 얘네 커플 됐지. 1대1로 커플 됐잖아. 얘네도 1대1로 커플 됐지. 얘네도 1대1로 커플 됐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 D라는 여자가 한 명 있어서 난 4번 남자가 좋아 이래버리면 보세요. 1대1, 1대1, 2대1이 돼버리는 거야.
2대1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1대1 함수라는 말 붙이겠어? 안 붙이겠어? 안 붙여.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항상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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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이런 굉장히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 예를 들어보자. 지금 요 상황은요. 위로의 함수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므로 얘는요.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혹은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함수라 부르는데 안타깝지만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이 이자 하나를 지워버리면 우리는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있지. 또한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처럼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위로의 함수 and 1대1 함수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런데 선생님이 위로의 함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위로의 함수는 안타깝지만 이 함수 fx는 위로의 함수일 때 이런 용어 절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항상 출제될 때 fx의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이런 언급이 돼요. 자, 1대1 함수라는 말은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이 1대1 함수도 잘 안 나와요. 대신 1대1 함수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특징으로 표현이 돼. 그 특징이 바로 뭐냐? 이런 겁니다. x1하고요. x2하고 같지 않으면 자, 1대1 함수에서는 얘하고 얘하고 같지 않아. 이렇게 다른 애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도착되는 이 함수값이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1대1 함수에서는 없겠죠? 같지 않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함수에 대해서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이런 말 나오면 무슨 생각해? 1대1 함수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거는 무슨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 녀석은 뭘 얘기하는 거다? 시작!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애들이 너무 잘 푸네? 그래서 수학자들이 한 번 더 꼬기 시작해요. 야, 1대1 함수 이렇게 냈더니 애들이 다 풀더라.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얘 명제지. 원래 명제와 동치관계에 있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대우라고 부르죠. 대우가 문제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우를 만들면 이렇게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라는 요런 것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거 나와도 뭐다? 1대1 함수다. 보통 선생님이 요런 거 어떻게 했냐면요. 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보통 선생님은 속의 것들끼리 같다. 요렇게 읽어요. F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라고 읽습니다. 왜? 요 안에 오는 문자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위에 표현이 나오건 아래 표현이 나오건 등장하면 항상 뭐다? 1대1 함수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프의 특징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대1 함수는요. 점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요. 그래프의 높낮이가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해도 상관없어. 와, 요 녀석은 여기로 가네, 얘는 여기로 가네, 얘는 여기로 가네, 얘는 여기로 가네, 얘는 여기로 가네. 이런 식으로 얘네 전부 다 1대1로 만나고 있지. 맞아? 하지만 1대1 함수에서는 여기 점이 있어서 어머 얘도 여기로 가네 이래버리면 뭐야? 여자 둘이서 Y축 하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하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2대1의 상황이야. 그래서 점일 때는요. 이렇게 그어봤을 때 Y축에 점 하나에 Y값 하나 요렇게만 만나면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대부분의 1대1 함수는 이렇게 점 나와 있는 함수일까 그래프일까? 그래프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프라는 것은 이 점과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점은 말 그대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얘는 말 그대로 2, 3 별량을 기본으로
그래프가 잡혀 있는 것임에 반해서 얘는 뭐예요? 연속성. 실수의 연속성이 고려될 때 이렇게 선이 나와버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앞쪽에다가 실수의 연속성에 기반할 때만 이라고 적어놓자. 실수의 연속성에 기반할 때만. 실수의 연속성에 기반할 때만. 자, 다른 말로 좀 쉽게 바꿔서 설명하면 뭐다? 점이 아닌 선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만 이라고 이렇게 조금 더 손쉬운 내용으로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실수의 연속성에 기반할 때만, 점이 아닌 선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만 이라는 뜻이야. 자, 이와 같이 점이 아닌 선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1대1 함수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프가 항상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2대1이 되는 지점이 생겨버려서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1대1 함수의 경우는 계속 증가 함수가 되거나 혹은 계속 감소 함수가 된다라는 그래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도식에서 몇 개를 배웠냐? 함수를 정리했고, 위로의 함수를 배웠고, 1대1 함수를 배웠고, 1대1 대응 함수라고 총 4개의 함수를 요 표 하나로 정리를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통째로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5번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6번은요, 조금 특수한 함수들입니다. 자, 5번 함수의 이름은 항등함수라는 겁니다.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 땡땡 받아쓰기 하도록 할게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그리고 그 뒤에 주로 대문자 I입니다. I로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주로 I로 나타낸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등함수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수준은 어떤 개념이냐면 요 정도 개념이에요. fx가 있는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x를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와, 우린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부르는구나. 그런데 이 항등함수는 주로 i라는 문자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네? 그런데 우리 알고 있지? 함수에서 fx는 항상 누구와 같다? fx는 y, y는 fx 이런 거 들어봤지 우리? 도착되는 값. 얘는요 y랑 같아. 그럼 선생님 요 자리 y로 이렇게 적어 놓아도 되겠네요. 네, y는 x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까놓고 말하면 항등함수는요 y는 x. 아, 얘가 바로 항등함수구나.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왜? 1이 들어가면 1로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로 나오고 3이 들어가면 3으로 나오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항등함수라는 것은 y는 x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림 그려놓으세요. 선생님 물 좀 주세요. 컵을 주시든가. 자, 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항등함수를 떠올렸을 때의 개념이 여기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조금 더 정밀하게 공부해야 돼요. 사실 이 항등함수라는 개념은 두 개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얘는요. 정의역이 원소가 몇 개야? 선이니까 무수히 많은 거지.
무한집합인 경우에요. 정의역이 무한집합인 경우에는요. 요 밑에 있는 얘기를 생각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애들아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어 라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의역이 무한집합이 아닌 뭐인 경우? 유한집합인 경우에는요. y는 x가 아니어도 항등함수가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이 유한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이렇게 세 개의 원소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얘는 x가 아니야. x의 5제곱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뭘로 나와?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뭐로 나와? 0. 1 집어넣으면 뭘로 나와? 1. 어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고 있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얘를 항등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처럼 정의역이 유한집합인 경우에는요. 이런 특수한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0일 때 fx는 x의 세제곱 이런 거 나오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로 나오고 0 들어가면 0으로 나오니까 얘도 y는 x라는 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만 더 적어보도록 할까요? 자, x가 0,1일 때 이런 함수는 어떻습니까? fx는 절대값 x야, 절대값 x. 0 들어가면 0으로 나와, 1 들어가면 1 나와. 우리는 요 함수도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씩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제한적일 때는요. 아주 다양한 꼴의 항등함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항등함수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함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제일 왠지 얘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함수예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란 뭐냐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 가슴이 떨리냐면 여자, 남자 이렇게 있었어. 여자가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6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남자는 A, B, C, D, E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엄청 잘생긴 애 뭐더라? 은자 들어간 엄청 이쁘게 생긴 남자 하나 있던데? 차은. 그래. 은우가 여기에 딱 있었던 거야. 여자들이 모두 뭔 짓을 하겠어? 나는 얘야! 라고 사랑의 짝대기를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이 상황이 바로 상수함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난 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 되게 멋진 남자를 보는 느낌이야. 상수함수를 얘기할 때마다. 자, 상수함수 땡땡.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이 y값 여기에 이제 은우가 있었던 거지. 그럼 모든 여자들이 이제 은우를 향해서 짝대기를 날릴 테니까 이 여자도 이 여자도 이 여자도 이 여자도 이 여자도 이 여자도. 만약에 이게 이산별량이면 이런 식의 함수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상수함수인 거고, 얘가 만약에 연속함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x축에 평행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바로 상수함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우리 보통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 y는 뭐? 이렇게 생긴 함수는 x는 뭐 이렇게 부르죠. x는 1, x는 2, x는 3, y는 1, y는 2, y는 3 이런 식으로 부르죠. 자, 그래서 상수함수는 y는 a라는 요런 구조의 함수구나. 그리고 상수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보통 나오거나 혹은 점선이 나오거나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여유 있으면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되겠지. 여기가 A여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놓든가, 여기가 A여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놓든가.
바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필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 있죠? 요거. 예, 정의역의 원소가 유한집합인 경우 아래로 화살표 버스 이런 말 하나만 적어놓고 갑시다. 일일이 뱉어서 확인한다. 예, 원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경우에는요, 일일이 뱉어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일일이 뱉어서 확인한다. 일일이 뱉어서 확인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6개의 함수를 정확하게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그림으로 함수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함수는 1차 함수였어요. 뭐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혹은 기울기가 음수인 이렇게 생긴 함수. 그 다음에 배운 함수는 2차 함수였어요. 2차 함수. 아직 안 배운 3차 함수는 이렇게 하나, 둘, 4차 함수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3차네, 하나, 둘, 셋, 넷, 4차네 이런 식으로 3, 4차 함수가 그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뒤로 넘어가면 5단원에서 분수함수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분수함수라는 건 점근선을 그려준 후에 요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 반비례 함수인데 반비례 관계 나타내는 건데 중1 때 배웠는데 바로 그 함수를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가면 무리식과 무리함수라고, 그래서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생기거나 혹은 이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긴 요런 함수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함수라는 명칭을 달고 배우는 개념들이야. 그런데 수학상 뒷부분에 가면은요, 그림은 그림인데 함수라는 이름을 달지 못하는 개념이 있었어. 뭐가 있었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어요. 우리 원의 함수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 원은 함수가 아니란 얘기네? 원의 방정식.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 쪽으로 나가게 되면요, 다원의 방정식, 뭐 요런 식의 것들, 요런 그림들을 쭉 배우게 돼요. 포물선의 방정식 이런 걸 배우게 돼. 얘네들은 함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림만 딱 봐도 선생님은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어요. 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함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일자만 그어보면 돼요. 함수의 특징은요, 어디든 일자를 그었을 때 항상 얘는 몇 점에서 만나야지 함수다? 한 점에서 만나는 그림만 함수예요. 어디에서 긋든 한 점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녀석은 함수라고 불리지만, 얘 같은 경우에 하나, 둘, 두 점에서 만나지. 하나, 둘 이런 거 엄청 많이 만나요. 이런 건 함수라고 불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함수인지 아닌지 보려면 일자만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번에는요, 야, 이 그래프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얘기해봐 라고 나왔어요. 근데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얘기했지? 1대1 함수가 실수의 연속성에 기반할 때는 항상 뭐 아니면 뭐다?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1대1 함수는요,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요, 요번에는 함수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한 일자를 그어보는 거야. 이때 몇 점에서만 만나야지 1대1 함수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지 1대1 함수예요. 아, 1대1 함수는 한 일자만 그어보면 되는구나. 그럼 반면에 이런 그림 어때요?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은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 이거는 몇 대면? 2대1의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1대1 함수라고 불리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만 딱 봐도 함수네, 1대1 함수네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1대1 대응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1대1 대응 함수는 무슨 함수인 동시에 무슨 함수다?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죠.
그래서 얘는 우선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로 쭉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해요. and 그리고 위로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요. 끊김이 없을 것. 그래프가 절대로 끊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얘를 만족한다는 건 1대1 함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되 그래프에 끊김이 없어야 끊김, 자 이게 맞죠? 맞으로 본다. 끊김이 없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끊김이 없다라는 말의 수학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다? 위로의 함수라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 1대1 함수입니까? 맞죠? 어디서 붙든 일자고 계속 증가니까 1대1 함수예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그래프 1대1 함수입니까? 1대1 함수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얘 1대1 함수예요. 봐요. 내가 어디에서 긋건 얘 항상 몇 점에서만 만나? 한 점에서만 만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했죠? 얘 1대1 함수예요. 얘 1대1 함수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1대1 함수 한 점에서만 만나면.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은 공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야. 되겠습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그래프가 끊어지다 보니까 내가 치역을 구해버리면 치역은 이런 그림이 나오네? 와, 공역과 치역이 같아 달라? 달라요. 끊어지다 보니까 치역이 요만큼 비어버리지. 잠깐만.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 위로의 함수가 되고 위로의 함수여야지만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데 얘는 안타깝지만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 이게 바로 끊김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얘는 어때? 끊김이 없지? 그러므로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페이지 함수값 구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문제 풀어보세요. F2의 값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십시오.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의 차이를 보자면요. 중학교 때 여러분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봤을 거야. 맞지?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일 때 f1을 구하세요 이러면 그냥 뭔 짓해 너희들?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네? 이렇게 손쉽게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간에 날아가 버린 개념이 하나 있어. 그 개념은 뭐냐?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얘하고 같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어. 즉 x하고 2하고 어때야지만 같아야지만 풀 수 있다야. 그래서 이 식을 풀어냈는데 x는 2라는 1차 방정식 풀어버리면 그냥 답이 x는 2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x자리에 그냥 몇만 대입하면 됐다? 2만 대입하면 됐다요. 하지만 고등학교 오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네?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니까 3x 플러스 5는 2다 라는 1차 방정식 하나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3x는 마이너스 3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풀어냈다. 그러면 나는 이제 x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2 나오잖아. 그죠? 왜? 얘가 2다라는 식을 풀어서 만들어낸 값이니까. 그리고 이 x자리에는 모두 몇을 대입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답은 5다라고 이렇게 손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땐 그냥 풀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한다?
얘는 얘다 라고 1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구한 후에 대입한다. 되겠습니까? 자, 2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답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답은 -5. 자, 또 빠르게 풉니다. 아, 이런 문제 나오면 -2x -1과 3 같다라고 놓고 풀랬어. 2x는 -4니까 x는 -2겠네. 즉 f의 3이라는 것은 x 자리에 마이너스